이제 공직가치 편 세 번째입니다. 아마 순서대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앞에서 이제 후기까지 이제 검토하시고 이제부터 이제 본편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는 본편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전에 그 5분 발표할 때 껴가지고 했는데, 5분 발표 껴가지고 하니까 약간 좀 정신 사나워서 그냥 공직가치 편이라고 따로 그냥 좀 편의적으로 좀 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몸풀기를 좀 하고 5분 발표 챕터에서는 5분 발표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나중에라도 5분 발표만 먼저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대충 라운드업을 좀 하고 5분 발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 강의를 좀 먼저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한간에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공직가치, 국가직 면접은 공직가치를 평가하는 거다라는 말은, 공직가치라는 말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공직가치는 좁은 의미의 공직가치입니다. 행정용어로서의, 행정용어는 아니죠. 인사혁신처에서 말하는 공직가치가 좁은 의미에서 용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짬뽕시켜서 얘기하시면, 근데 국가적 구급은 넓은 의미에서의 공직가치를 보는 거다라는 말은 그렇죠.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가져야 될 가치를 물어보는 게 면접이다라는 말은 참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죠? 운동선수는 운동을 평가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건 하나만 한 얘기라고 보여져요.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좁은 의미에서의 공직가치.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가 말하는 약간 지식적인 측면, 약간의 정보적인 측면에서 공직가치를 묻는 거는 5분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퀴즈형 질문이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퀴즈형 질문은 아니에요. 당연하게도. 그냥 여러분 너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니 정도의 느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필기하신 것처럼 맞추고 안 맞추고 이런 개념 자체가 일단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좀 함정이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다 보면 어떤 함정이 생기냐 그러면 신문기사 보고 여기 해당되는 공직가치는요. 그러면 또 무슨 쌍녀 알아맞히고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는 걸 면접 준비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특히 5분 발표에서 이거를 묻죠. 5분 발표에서 예시를 주고 해당되는 공직가치는 뭐고 네가 생각할 때 해당되는 공직가치는 뭐라고 생각하고 해당되는 그 공직가치를 현직 경우 어떻게 할래? 이런 겁니다. 질문을 다 빤해요. 예시는 이따 보겠습니다만 별별 걸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용어 테스트도 아닌 것이, 저는 이제 인사혁신처의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5분 발표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주제가. 딱 좁혀줘서, 그래, 구급 친구들 오는데, 이상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 뭔지는 좀 알아요. 이런 거 좀 생각 좀 해봤어요. 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묻는. 근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 대놓고 묻죠. 이해충돌이 뭐예요? 이렇게 묻거나, 그죠? 적극행정이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묻고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봐라 이렇게 묻는 걸 5분 국가직 면접은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이게 퀴즈형으로 묻지는 않고요. 적극행정 사례 같은 걸 하나 주거나 공무원 비위 같은 사례를 주고 뭐가 문제냐? 비위 저질렀으니까 청렴이 문제겠네. 도덕성이 후졌네. 이 정도를 파악하고 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거기가 본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맞추고 안 맞추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원 같은 데 가면 제시문에 여러 가지 사례를 주고 옆에다가 맞추는 걸 하는 거야. 무슨 성 쓰라고. 뭘 몇 개 맞았다 틀렸다 이런 것까지 시험을 실제로 7급 사례이긴 합니다만 봅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상식의 영역입니다. 다만 이 공직가치 체계도를 일단 보겠습니다만 뭐든지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건 나름대로 이렇게 틀을 잡아놓으면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왜 국어도 그렇고 약간 행정법이나 이런 거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듣고 나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얘기를 좀 체계를 잡고 얘기를 하면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가 가장 중요한 본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게 이런 거 공직가치다 아는 것 자체는 사실은 면접 준비라고 보기는 어렵으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비유를 들자면 왜 어떤 스포츠 선수들이든 해당되는 종목의 테크닉을 배우는 거는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뭘 배우냐고 그러면 기초 훈련을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조깅을 하고 웨이트를 하고 이런 걸 하죠. 야구 선수가 됐건 축구 선수가 됐건 심지어 양궁 선수들도 체력 훈련을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이유는 이게 기본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기본이라는 건 뭐겠어요? 좀 조금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경기장 상황이 안 좋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그죠? 기반이 되어지죠. 그런 것들이. 내공이라고 일상생활에서 내공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기초 체력이 되어져 있어야 어떤 경기에서도 그것도 제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체력 운동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자체는 아무 뭐도 아닌데 다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문제가 나오건 어떤 질문이 나오건 약간 베이스로 기초 체력으로 좀 깔고 가면 뭐 조금 전략적으로 얘기하면 좀 공무원스럽게 얘기하는 그죠? 예, 공무원스럽게 얘기하는 아주 좀 테크니컬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접위원도 말씀드려서 면접위원도 별도의 평정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평정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있어요. 이런 걸 이해하고 있는지 그럼 얘가 좀 그래도 준비 좀 했네 라는 체크를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본진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제가 뭐 오픈특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공직가치가 메인이 아니라 이건 사탕봉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뭐 해당되는 껍데기를 싸면 돼요. 종이로 싸면 친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면 종이 껍데기를 싸시면 되고 그죠? 예쁘다 했으면 알록달록한 걸 싸시면 돼요. 중요한 건 내용물이죠. 내용물. 여러분들이 그 내용물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랑할 것을 공직가치에 붙여서 얘기하거나 혹은 또 여러분들이 뭐 일부 공무원 일반에 관련된 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청렴해야 된다, 블라블라 이런 일반적인 얘기들을 담을 수도 있겠고요. 또 좀 좁혀서 내가 뭐 지원한 기관이 땡땡직이라서 땡땡 기관을 가는데 그 기관에서 이는 예시를 들면 조금 더 낫겠죠. 오이구 이 친구가 오느라고 그래도 좀 알아는 봤네. 뭐 이 정도 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 알맹이를 준비하시는 것이 면접 준비의 본진이고 얘는 껍데기 포장지 같은 느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춰서 그냥 싸주시면 된다라는 느낌이죠. 포장지는 뻔해요. 다만 뭐가 여러분들이 알맹이가 준비하시는 게 면접 과정이다. 저는 이게 말재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의 말할 거리, 내 얘기랑 내가 지원한 공무원 일반이랑 내가 지원한 기관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포장지를. 그 알맹이 안에다가 포장지 안에다가 넣는 겁니다. 이 과정은 이제 포장지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짧고 굵게 한번 정리를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분량도 짧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은 드렸고요. 그래서 앞에 뭐 결론인데요. 협의회 공직가치, 그러니까 고유 명사로서의 공직가치는 인사혁신처가 몇 년 전에 한 개 있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만 뭐 일단 9가지인데 꼭 요것만 해당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인사협조가 법규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있고요. 광의의 공직가치, 그러니까 가치라는 말 영어로 그냥 value거나 virtue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덕목, 자질 뭐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공직가치라는 말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말하는 공직가치. 그럼 선생님 국가직 면접을 보니까 그럼 인사혁신처 것만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그랬어요. 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인사혁신처는 이 공직가치를 만들면서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인재지오.kr이라고. 그 사이트도 2년 전에 없앴습니다. 조용히. 사라져버렸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지금은 남아있는 건 좀 껍데기만 남아있다고 보는데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좀 생각 좀 해봤니? 라는 거를 묻는 하나의 그냥 툴. 왜냐하면 예측 가능해지잖아요. 그죠? 참고로 5분 발표가 최초로 돌릴 때 2016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는 별별 거 다 나왔어요. 예산 뭐 여러 가지 사례를 줬는데 공직가치가 아니고요. 시사, 법규, 뭐 저출산 대책, 그다음에 예산 고령화로 예산이 늘어나는 표 하나 주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만 물었어요.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기에 악소리 났었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전혀 예측 불가능하니까. 그냥 무슨 공무원 의무조항 줘가지고 뭐 이런 행정법적인 걸 나오기도 했고요. 정말 버라이티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은 본인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지 이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는 하여간 말씀드렸다시피 공직가치에 대한 용어를 외우시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할 거를 그런 거에 맞춰서 포장을 해주시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구체화해서. 그래서 본질은 본인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 얘기하러 가시는 거지 공직가치를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 외운 걸 얘기하러 가시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립니다. 왜 이걸 강조드리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스터디를 하시다가 다른 학원 하는 친구들하고 보면요. 말끝마다 공직가치. 말끝마다.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걸 이해를 잘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정신 상태나 그죠? 공무원의 정신 자세라고 평정표에 있죠. 그런 거에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는 식으로 알려주다 보니 벌어진 약간 촌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 면접을 공무원 생활 15년, 20년 하신 분들이 공직가치 입구마다 무슨 상 얘기하면 이 친구는 공직가치가 내주어돼서 공무원 생활하면 훌륭할 친구군. 이런 거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맞추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국가직 경우와 지방직 경우가 좀 다른데요. 물론 이제 지방직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가직은 5분 발표형입니다. 5분 발표에 뻔히 그게 나오니까 그냥 묻는 것이고요. 근데 이따 보시기는 알겠습니다만 5분 발표 이것도 떡밥이고 일종의 본질은 본인 얘기도 있겠고요. 해당되는 규정이나 해당되는 규정의 뭐 배경 같은 거를 많이 물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공직 가치가 아니고 그냥 아까 껍데기라고 말했잖아요. 멀리 가도 상관은 없는데 다만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걸 물어보기도 해요. 예를 들면 갑질 사례에 대해서 관련된 공직 가치와 본인이 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하려는 질문에 갑질 사례 그냥 규정 하나를 따서 그냥 줘요. 질문은 해당되는 공직 가치는 이런 겁니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해당되는 공직 가치가 맞네 틀리네라는 말도 없어요. 일단. 그죠? 그럼 갑질은 왜 생기는 것 같나요? 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공에서 하는 갑질은 민간에서 갑질과 뭐가 다른 것 같나요? 이건 공직가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여기가 이제 본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또 이따 후적질문 5분 발표 때 보겠습니다. 본인 경험이나 이런 거 열심히 얘기해도 거의 90%는 안 묻습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 자랑을 해도 듣기만 해요. 질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면접은 이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듣기는 한데 그 경험에 대해서 묻지는 않아요. 왜? 그럼 경험은 경험형에서 일단 물을 거니까. 아니, 칸막이를 딱 쳐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로 후기를 계속 보셨으면 딱 이 감이 오실 거예요. 아, 그냥 이 내용을 그냥 물어버리고 아무리 내 얘기를 떠들어봐야 물론 간혹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형에서 걸 미리 물어보시는 개념으로 물어보기는 하나 그 경우도 되게 적어요.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정도입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공직 가치를 잘 얘기하면 감동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질문을 해준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일단은 면접은 그렇게 국가직 면접은 되게 프로토콜을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딱딱딱 맞춰서 되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느낌이 좀 들 정도예요. 그 말은 좋은 측면에서는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뭐 얘기를 했는데 뭐 피드백이 없네? 라는 생각도 드실 법해요. 이런 관점을 제가 후기를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 톤을 맞추셔야 돼요. 그 시험의 틀을 맞춰놓고 그럼 나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 얘기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은 5분 발표만 필요하다. 지방직은 뭐 딱 하나예요. 자,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공직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경험은 뭐가 있나요? 그냥 매뉴얼 질문 하나. 있을까? 말까? 끝.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이유는 뭐냐? 묻는 질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도 하는데도 물론 하는 지역도 일부 있지만 거의 요즘은 거의 그것도 다 철진한 질문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공직 가치가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공무원에 대한 자세나 생각이나 뭐 이런 거를 알면 좋지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공직관이나 공무원의 자세 얘기가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좁혀서 있는 의미는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점만 좀 명쾌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배경 설명이 좀 길었고요. 나중에 되면 선생님 이거 공직 가치 틀렸는데 괜찮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는 맞고 틀리고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생각하냐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뿐. 됐죠?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개념은, 자, 뭐, 목표와 기준이다. 그죠? 여기 신념 체계다. 뭐 이런 말, 그러니까 제가 쓴 말이 아니고 공식적인 데피니션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아까 인재지호.kr에 나와 있는 도식도입니다. 네, 도식도. 이렇게 세 개의 공직 가치가 있고, 체계도라고 하죠,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제 된다라는 것. 지금 이제 사라진 인재.지호.kr이라는 사이트, 요것 때문에 만든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참고로 왜 갑자기 지난 정부 때 이걸 만들었냐? 세월호 때문입니다. 세월호가 터지면서 그때 VIP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말이야. 공무원들이 썩어 빠져서 그렇다. 인사를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 그때는 안전행정부였습니다. 안행부. 지금은 행정안전부죠. 행안부. 그때 안행부에서 인사 파트를 떼가지고 딸리면서 여러분까지 딸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 파트까지 한 개의 구글 떼서 인사 혁신처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공무원 인사 혁신을 하라고 했잖아요. 혁신을 하라 그래서 누굴 데려왔냐? 삼성 출신의 인사 사장을 데리고 왔어요. 유명하신 분을.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제 정신교조를 해야 된다는 왜 세월호가 거기에 굴러 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공무원 헌장이라는 걸 만들게 한 거예요. 공무원 헌장이라는 걸 이따 보겠습니다만 헌장이라는 걸 만들려면 들어가야 될 핵심 요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요소들, 그 핵심 코어들을 만든 게 공직가치예요. 참고로 미리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엔 이쁘게 또 잘 만들었어. 이거 만든다고 뭐 행정학회 의뢰도 줬고 국민설문조사, 공무원 설문조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드는 그 프로세스 자체는 되게 깔끔하게 만들었고요. 관련된 논문도 계속 나왔습니다. 역시 삼성 출신이라 뭔가 일하는 게 체계적이시군. 뭐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됐는데 발표를 한 다음에 한 달 만에 엎었습니다. 다시. 이유는 나중에 사후에 알게 됐지만 예, 실질적인 대통령이 한 분 계셨죠. 그때 당시에. 나라가 민주화됐는데 왜 민주화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라는 말 한마디로 틀어져 버렸어요. 이게 모든 게. 이게 딱 합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래서 은근슬쩍 아무런 공고나 공지 없이 저작게다가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교재를 다 만들어 놓고 바뀌었어요? 응? 왜? 왜? 그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래서 인사청에도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은 그렇다 치고 탄생의 배경은 그렇기는 한데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비전, 목표, 그죠? 어떤 기준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일체를 할 때 투명하게 하는 건 좋잖아요. 투명성. 그죠? 누구한테 편파적으로 안 하고 공정하게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공무원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정. 돈 받아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돈 받아먹고 일해주면. 청렴.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그죠? 근데 체계를 좀 잡고 하자는 정도의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참고로 누가 그러는데 공직 가치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투명, 공정, 청렴. 이거는 약간 삼성 가치는 아닌가요? 삼성은 청렴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투명하지 않게 일을 하고 가르치고 불공정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면 사기업이니까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면 그래야만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거기서 뇌물 받아먹으면 잘리고요. 공무원은 잘리기가 쉽지 않아서 도리어 더 부패하지 삼성은 대놓고 나가 이래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화성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보편적인 겁니다. 이런 가치들이라는 거의 대부분은.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해야 되는 포인트는 있겠으나 공무원만 하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공직 가치는 그 모든 덕목들은 상식의 범위에 있어요. 상식의 범위에. 이해하죠? 상식의 범위에.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이렇게 약간 화성인, 금성인, 약간 행정법 용어, 약간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